오늘은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꿈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늘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 이성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과거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그리고 또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사회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다가 세월이 좀 흐르면 현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의 삶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삶은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감추고 참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찾아보면 그래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알고 있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참 천차만별입니다. 이때쯤 되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인생사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절감하였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그렇고 자식 키우는 문제가 그렇고 또 직장이나 사업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사람들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운명론자도 있고 의지론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어느 쪽에 서 있지 않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운명론 쪽으로 기울거나 조금씩 기웃거리게 됩니다. 타로 점을 보고 신기해하고 또 사주팔자를 따져보고 그러다가 명리학 책을 뒤적이면서 명리학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점집이나 동양 철학관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느낌이나 생각이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모를 중시해서 성형수술이 아주 성행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첫 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각자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안에는 외모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성, 성향 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40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관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중년을 지난 사람의 얼굴에서 푸근한지 딱딱한지 차가운지 어느 만큼 고생을 했는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름대로 대충 파악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되면서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 삶에는 굴곡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왔습니다. 유년기와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경험과 변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궤적에는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의 궤적을 관통해 흐르는 것을 보고 알아차려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나의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만난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갔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먼저 가족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 부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났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 배우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 갔는가?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양상은 어떤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자, 그리고 나는 어떤 자녀를 만났는가? 그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리고 나와 자식들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가? 그 친구들과의 만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만나다가 안 만나게 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만나게 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새롭게 만나게 되는 친구의 그룹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친구들과의 만남의 중심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운명은 인연에서 비롯되고 그 인연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의해서 삶의 모습은 결정지어집니다. 물론 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팔자보다 관상이 중요하고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보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얼굴의 꼴보다도 자기 마음의 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의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선과 보시,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덕을 쌓으면 그 공과는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앞으로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나쁜 업장을 벗겨내고 자기 마음의 꼴을 바꾸게 됩니다. 이 마음의 꼴이 바뀌면 당연히 앞날의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진 마음의 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들 삶을 통해서 남겨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 다른 하나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살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앞날과 운명은 바뀌어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서 마음의 꼴이 바뀌면 앞날의 운명이 바뀐다고 했었는데
마음의 꼴이 바뀌면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은 만나지는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만남의 대상과 내용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의 변화도 동반하게 됩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하던 인간관계가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얽히고 꼬이고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에 한단 강론에서 이야기했던 동시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명상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자기의 진행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명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마음의 꼴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나와 만나게 된 인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명상을 한 이후에는 어떤 만남들이 있는가? 그 내용과 변화는 어떤 것인가? 나의 주변 관계나 일의 진행은 어수선하고 복잡한가? 자꾸 꼬이고 얽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줄어드는가? 마음의 꼴이 바뀌면 인연이 달라지고 만남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현생에 그치지 않고 다음 생의 인연과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현생에서 형성된 마음의 꼴을 가지고 다음 생의 인연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다들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지요. 자, 그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내용과 방향이 일반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생과 내생의 복은 당연히 더 커져갈 것이고 그렇게 조금씩 맑아지고 밝아져 가면 자신을 감싸고 있던 허물을 벗어내고 최종적인 근원과 하나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